흑돼지 송홍열입니다. 오늘은 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 절세TV의 윤나겸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윤나겸 세무사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파이팅 넘치시네요. 그럼요, 한 목소리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갖고요. 네. 정말 좀 빨리 뵙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미인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미인이세요, 네. 진짜. 저 너무 깜짝 놀랐고요. 솔직히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잘 받았나 봐요. 소개시켜주세요. 우선은 제가 주변에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제 좀 상황이 안 되시면 전세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요즘은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어른들 말씀으로는 뭐 어떤 분은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뭐 이제 남편한테 해야 된다. 뭐 아니다, 위험하다, 부인한테 해라. 너무나 많은데, 이게 세법상으로 보셨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쵸.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네네. 우선 명의를 딱 갖고 오게 되면 네. 세 개를 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처음에 살 때 내는 세금, 네.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팔 때 내는 세금. 와. 요거 세 개를 다 생각을 딱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실제 단독 명의로 구입하냐 공동 명의로 구입하냐 이랬을 때 금액이 중요해. 어떤 얼마짜리를 살지, 매매가? 금액 높은 네. 거를 살지 낮은 거를 살지, 요게 일단은 얼마를 설정을 할지가 중요를 한데 보통 우리가 9억이 기준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9억보다 조금 낮은 금액을 산다. 그럼 사실 단독으로 사나 뭐 공동으로 사나 별 차이 없으세요. 9억 이하는요? 왜냐하면 그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딱 새기는 거죠. 네. 그때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네, 네. 내가 부동산 얼마짜리를 사면 그거에 뭐 1.1이 될 수도 있고 2.2가 될 수도 있고 세율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단독으로 하냐 공동으로 하냐 똑같아요. 취득할 때는 할 때는? 할 때는 똑같아요. 네. 그리고 갖고 있을 때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네. 갖고 있을 때도 9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달라요. 9억이 안 넘는다. 그러면 또 상관없어요. 왜요? 물건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세금은 정해져 있거든요.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 물건 살 때 네네. 얼마인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물건가는? 물건값이 네. 정해져 있어요. 네. 이걸 나눠서 사든지 단독으로 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꼭 9억이에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거 그냥 9억? 주택 가격 기준으로 보통 예전에는 6억이 기준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6억이 아니라 9억까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세금을 안 내니까. 적게 내니까.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 상관없는데 이제 나중에 팔 때 나는 9억이 안 되게 집을 샀는데 얘가 9억이 넘는 금액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팔 때 세금은 기본적으로 누진세거든요. 네네. 이익을 적게 보면 세금을 적게 내고 이익을 많이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적게. 취득세, 보유세는 세금을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보든 적게 내든 그게 없어요. 그냥 물건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주택이 옆집에 1억 산다고 내가 갑자기 뭐 2억짜리 집을 사고 막 이렇진 않잖아요. 그쵸, 똑같은 그건 아파트면 이제 평균 가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샀을 때 갖고 있을 땐 괜찮은데 이걸 이제 처분할 때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사서 한 1억에 샀어요. 1억에 근데 한 샀어요? 10년 지났더니 갑자기 이 금액이 10억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럴 수 너무. 있잖아요. 한 9억 정도 차익이 생긴 거예요. 네. 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10억이 된 거예요. 10억에 팔 때 한 명이 갖고 있을 때 파는 금액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을 때 파는 금액하고 세금 차이가 한 30-4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집을 살 때 요 집 좀 오를 것 같다. 나는 이제 9억보다 낮은 금액에 사지만 조만간 여기 터질 것 같다.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터질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네. 그럴 때는 공동으로 안전하게 그냥 아예 시작부터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은데 만약 아무리 해도 이 집은 9억까지 안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굳이 단독으로 하나 공동으로 하나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돈을 어디서 끌어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끌어왔는지요? 내가 돈이 어떤 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샀는지. 나는 집단본지 뭔지. 아니 부동산을 딱 살 때 네. 내가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갑자기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딱 사요. 네.
10억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쵸, 10억인데. 그쵸. 그 10억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는 거죠. 내가 한 20년 동안 적금 들고 월급 받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샀는지, 아니 은행에서 뭐 대출 뭐 받아 샀는지, 부모님한테 좀 빌렸는지, 돈 어디서 뭐 받았는지. 금이라도 캤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그 10억짜리 집을 딱 사면 세무서에서 보는 거죠. 도대체 10억이 어디 있어서 세금을 하고 집을 삽니까?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하늘에 뚝 떨어졌냐, 빌렸냐, 그쵸. 아니면 부모님 손 빌렸냐. 그렇죠. 보통은 원천을 소명을 못하면 대부분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씩 갖는 그쵸.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막 내가 한 2억짜리 정도 집을 샀다. 3억짜리 집을 샀다. 근데 나는 20살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차곡차곡 모아서 적금도 있었고 지금도 얼마든지 대출받아 살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얘가 2억짜리를 사든 10억짜리를 사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쵸. 상관이 없, 내 돈이니까. 내가 모은 돈으로 이제 집을 사면 되는데 부모님의 조금 도움을 빌렸다. 그랬을 경우에 나는 사실 남편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부인은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소득이 없잖아요. 네. 결혼과 동시에 이제 계속 무주택자로 있다가 그쵸. 한 10년 정도 돼서 우리 집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높아요. 한 10억이에요. 네. 계속 전세 살다가 10억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계속 일한 적이 없고 남편 돈으로 계속 있다가 이제 이걸로 집을 사요. 네. 그럼 남편 걸로 사야 될까요? 같이 사야 될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같이 사는 게 같은데, 맞는데. 그쵸. 네, 근데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아니다. 그쵸. 부인은 돈을 번 이력이 없잖아요. 그쵸. 남편이 준 생활비만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갑자기 공동명의로 딱 들어온 거예요. 5억, 5억씩. 남편은 5억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남 일한 게 벌었으니까. 있으니까. 그쵸. 근데 부인은 없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죠. 누가? 남편이 5억을 준 거지 그냥. 그쵸.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되죠. 준 거죠. 그럼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봐요. 이거는 남편이 증여해 준 건데 요거는 증여세 매겨야 되는데 요렇게 보는 아니 거죠. 부부인데 무슨 증여세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부부는 사실 한 명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한 그쵸. 명이 가정을 이끌면 가꿔야 되니까. 사실 남편이 보는 돈이 여자 입장에서 남편 돈이 아니잖아요. 내 그럼요. 돈이지. 당연히 내 내 거지. 돈이지. 난 놀았어. 그렇죠. 아니잖아. 살림했잖아요. 내 그럼요. 돈이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네. 6억까지는 줘도 괜찮다. 10년간 10년간 6억 줘도 괜찮다. 아, 이거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섭섭한데? 너무 아. 작은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살아생전에 아, 살아생전에 너무 많이 갔나 살아생전에 10년 동안 6억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6억까지만 그러니까 한 넥슨? 우리가 한 10년 동안 같이 돈을 벌어서 남편이 돈을 벌었지만 네네. 다는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집을 10억짜리 살 때 네. 내 명의가 5억 딱 들어간다. 그래도 괜찮은 거죠. 왜 우리는 10년 동안 살고? 6억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공동명의가 괜찮은 거예요. 내 소득이 없어도. 그러면 만약에 14억짜리를 집을 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죠. 14억이면 7억 7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부족하죠. 네. 1억이 부족하게 되는. 그 14억이면은 12억씩 이제 6억까지는 괜찮으니까 그쵸. 사실 7억씩이면 1억이 부족하면 네. 그 1억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았다고 봐요.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나도 이해가 안 가. 되게 웃긴다. 쿨하게 10억씩 주면 좋을 텐데. 아니 무슨 10억이에요. 나도 가정을 꾸렸다고. 어머 이거 갑자기 화가 나는데요, 세무사님.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죄송해요. 또 광분했습니다. 아, 조금 삐질 뻔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네. 6억까지는 괜찮으니까 그 범위에 들어오시면 뭐 공동으로 하셔도 돼요. 그게 넘어가면 이제 네. 취득세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요거까지 같이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딱 정리하면 6억, 그러니까 내 분배율로 6억 정도다. 그럼 네. 공동. 6억 이상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소득 버는 사람? 그렇죠. 소득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네. 공동이라고 해서 굳이 5대5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게 또 6대4, 있네요. 7대3, 8대2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것만큼 딱 하면 돼요. 딱 그만큼만. 예, 그만큼 정도는 추가로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딱 끊으면 되는데 우리가 공동이라고 얘기하면 딱 반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5대5. 몰라서 그래요? 5대5 아니에요? 네. 6대4, 7대3, 5.5 대 4.5 이렇게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때 증여하는 금액도 네네. 있고 이후에 추가로 취득세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집 사면 뭐가 붙어요? 많이 취득세라는 게 붙어요. 뭐 중개 수수료도 네네. 좀 줘야 되고. 맞아요. 그게 내가 만약에 10억 너무 금액을 좀 많이 갔나 한 5억이라고 할까요? 네. 5억이라고. 5억. 5억인데 자. 첫 집이에요. 네. 그러면 1.1%만 내면 돼요.
원래는 부동산을 거래하면 네. 내가 그 금액 부동산을 주고 사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한 4.6%는 생각해야 돼요. 4.6%가 세금이에요. 4.6%가 부동산 거래를 안 해보셨구나. 어려요. 네, 부동산을 딱 취득할 때 네. 내가 사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4.6%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근데 또 중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수고료도 좀 더 드려야 되잖아요. 와우. 그게 뭐 한 0.9% 되거든요. 그래서 한 5%에서 6% 정도는 더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도 세죠. 세네요. 네,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실제 거주도 해야 되고 네, 주거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뭐 생애 최초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라든지 우리가 한 3, 4억에서 한 5억 정도 집을 산다? 네. 했을 때는 보통 한 1.1%만 내면 돼요. 1.1%만. 굉장히 낮죠. 그래도 5억짜리 집 사면 기본적으로는 한 500에서 한 1000 정도? 그 정도는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부대되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준비해서 사면 되시는 거니까 네. 공동을 사시든 단독을 사시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내 이름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내 이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공동으로 하시는 걸로. 그냥 이게 나중 생각하면 사실 공동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네. 이게 종부세 같은 게 또 붙거든요. 종부세는 또 들어보셨? 네. TV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 집에 집이 한 채다.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한 개밖에 없다. 그때는 9억까지 괜찮거든요. 네. 9억까지는 종부세를 걱정하지 않아요. 맥스 9억. 9억까지 상관없어요. 근데 금액이 이렇게 올라간다. 더 올라가면 좋기는 하죠. 하지만 세금도 같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데 한 명이 갖고 있을 때는 내가 나이가 많고 네. 오래 갖고 있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줘요. 아. 근데 이게 공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혜택을 준 거거든요. 네. 나중에 팔 때라든지 갖고 있을 때 네. 한 번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갖고 있든 나이가 들어서 갖고 있든 종부세에는 추가 혜택은 주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리를 하자면 고가의 집을 살 때 그리고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오를 것 같을 때 그때는 이제 공동명의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는 단독명의도 괜찮다. 그렇지만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거나 괜히 기분상 꼭 그럴 때는 그냥 공동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아버님 혼자서 명의 다 해놓는 경우들 많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나중에 네네. 이제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이게 또 고민이거든요. 온전히 아버님 명의니까 요거를 어머니 명의로 바꿀 때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있더라고요. 그쵸.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공동으로들 많이들 제가 보내드려요. 아예 시작을 딱 그렇게. 시작을 그냥 내 거를 이제 명의를 법적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끔 공동으로 가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긴 해요. 집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쵸.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그렇죠. 알아? 이 집이 대박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공동으로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아직도 6억 한이 맺혀가고 법적 너무 섭섭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무슨 10년이야? 그렇죠. 한 1년에 6억씩 정도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당연하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먹여서 출근 보냈더니 꼴랑 6억. 어떻게 그걸로 만족해? 와, 맞아요. 나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도 집이 있고 신부도 집이 있다. 근데 요즘 막 정책 바뀌는 거 보면 뭐 2주택 자금 뭐 그쵸, 어쩌고 그쵸. 저쩌고 너무 무서운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이미 산 집인데 뭐 그거를 팔 수도 없고 뭐 집값이 올랐으면 모르는데 뭐 떨어져 있으면 그거 그때 팔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일단 결혼을 네. 할 때 남자 쪽에서도 집이 한 채 있고 그쵸. 여자 여자도 쪽에서도 집이 집이 한 채 있어요. 있고 굉장히 재테크를 잘한 경우인 거죠. 똑똑한 사람. 그렇죠. 너무나 행복한 상황인데 네. 세법에서 딱 정해놓거든요. 한 세대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을 때 혜택을 준다. 사고 팔 때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네. 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1세대에 1주택.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면 나도 1세대가 되고 남편 쪽도 이제 1세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면 남편도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세금 안 내고 팔아도 되는 거고 부인 쪽도 세금 안 내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분들 둘이 갑자기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서 집이 두 채가 된 거죠. 우리가. 두 개. 네. 두 개 된 거죠. 그럼 두 개. 근데 그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 해준다. 그러면 다들 결혼을 안 하지 않겠어요? 나 같아도 혼인신고 안 하고 따로 살거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혼인을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정부에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세금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인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혼인을 한 날로부터 네. 5년이라는 기간을 뒀어요.
5년 안에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아, 그럼 각자 하나씩 있는데 네. 결혼하고 바로 한 채를 팔았어요. 네. 5년 안에. 네. 그럼 그때 비과세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한 채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걔도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죠. 괜찮네요. 결국은 두 개 다 비과세인 거예요. 괜찮죠? 어쨌거나 근데 5년 안에 한 채는 팔아야 돼요. 그럼 5년이니까 뭐. 그렇죠. 5년 동안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쵸? 예외적으로 이러면 네. 안 되긴 하는데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이잖아요. 네. 그 혼인을 한 날을 사실 국가에서 잘 모르잖아요. 신고하는 날. 신고하는 날. 어메. 진짜 신고하는 날이에요. 꿀팁인데요? 주민등록등본 이게 가서 우리 혼인신고 하잖아요. 네네. 그날로부터 5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동거하다가 쌤쌤 점점 무서워요. 동거하다가 딱 네네. 혼인을 한 그날로부터 가면 좀 더 아. 길어질 수 있잖아요. 호적 사실 신고한 날부터 호적 신고하는 5년. 날로부터 5년. 그래서 그걸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네. 혼인을 해도 기존에 하고자 했던 세법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남들은 집 없이도 시작하는데 그럼요. 집을 두 채로 갖고 에이.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뭐 걱정하시지 마시고 얼마든지 결혼을 하셔도 된다. 완전 오늘 꿀팁 대방출입니다. 네, 맞습니다. 5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